여러분, 생기가 흐르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럼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집에는 과연 생기가 많을까요? 사기가 많을까요?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참 많은 집들의 풍수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건씩 메일이나 문자가 오고 있지만 제가 너무나도 바빠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기운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늘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안의 생기가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식물이나 나무도 생기가 좋으면 잘 자라며 또 사람도 생기가 강하면 병이 없듯이 집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생기가 강한 집을 명당이라고 하며 이런 집에서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이곳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모서리들을 꼭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드러운 기운과 급격한 기운이에요. 먼저 부드러운 기운은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오지만 이 급격한 기운은 변화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야 집안이 번영을 하고 이로 인해 집안에 발전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집안에서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또 각이 지거나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네, 보통은 7대3 정도일 것이고 많으면 8대2, 더 많으면 9대1의 비율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5대5나 6대4 정도가 가장 알맞지만 현대 가정들이 대부분 이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세어보시고 나면 우리 집에 각이 지거나 꺾인 부분이 이렇게나 많나 싶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집안의 안정보다는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양보보다는 갈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 고령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 급격한 기운은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방이나 화장실이 이러하다면 이 집안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하여 대부분의 고가의 가구들이나 비싼 집들은 이런 모서리의 처리를 완벽하게 또 가능한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집안에 날카로움이나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신다면 할인점이나 천장마트에 가보시면 모서리 완화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가정에 대화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또 평안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날카로움은 나의 무의식 속에 이 날카로움이 저장이 되도록 만들게 되고 이 저장된 날카로움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액자나 시계, 거울 등 벽에 걸리는 것들의 뒤편을 보세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많은 부자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네, 이분들의 집에는 항상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상쾌하다는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이 늘 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도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액자를 한번 내려보세요. 혹시 얼룩이 더럽게 생겨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거울이나 안방의 화장대 또 시계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오래된 먼지가 쌓여서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기운, 즉 사기를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물론 이것은 게으름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지나 거미줄 찌든 때 같이 집안을 망하도록 만드는 풍수 요인은 없다고 말이죠. 네, 오늘부터 청소를 하실 때 꼭 한 번씩은 이것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이 생기는 모두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늘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고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문 주변을 항상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문은 구역과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실의 경우는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또한 안방의 경우는 부부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하여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만들어왔던 고택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각 구역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큰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좁은 실내 생활이다 보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구분은 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 평수가 아주 넓은 집의 경우는 거실과 주방, 방의 구분이 문이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하여 반드시 문으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문은 꼭 닫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실에 앉으셔서 안방 안이 보인다든가 자녀들의 방 안이 보인다든가 또 화장실의 안이 보인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기의 흐름이 생기는 곳이라 이곳에는 절대로 날카롭거나 각이진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나 TV 뒤편의 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정말 많은 선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혼란과 안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분명 앞에 사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의 왜곡을 만들어서 그 가정의 혼란함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에서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전기 배선의 설치라는 것 꼭 아셔야 해요. 물론 이것은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부잣집에는 전기 배선의 혼란스러움이 어느 곳에든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베란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과거로 말하면 정원의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들 화초나 수목들 모두 이곳에 두고 기르시잖아요. 물론 이것을 창 너머로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은 풍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마당에 꽃과 화초 그리고 수목들을 심어두고 이를 기르시면서 이를 청소하시면서 스스로의 안정을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정의 기운과 성장의 기운이 동시에 생성이 되는 곳, 베란다입니다. 물론 따로 이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정원이 그러한 곳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무조건 이 베란다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눈을 돌려서 이곳을 볼 때마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눈에 보이는 쓰지 않는 상자, 혼란함, 또 쌓여있는 먼지나 무질서한 것들,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며 또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잣집에는 절대로 없는 5가지 풍수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기를 없애고 생기를 만들어 늘 행복과 안정,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